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그리고 오늘의 국내 주시장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대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는 1%대 1.12% 상승, S&P 500 지수도 1.1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 시장 나름대로 양호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쉬웠다면은 시초가는 한 2%대 강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상당히 음봉이 큰 채 마감을 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 아마도 좀 오늘의 국내 주식시장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시장도 사실 최근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보통 2박 3일 정도 반등을 하면은 또 매물이 출회되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감세한 철회 등에 따른 영국발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고 유가가 하락을 하고 유가가 3% 정도 하락을 했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금융, IT,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고르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가 견조한 실적으로 한 2%대 상승을 했던 그런 주도했던 모습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요번에는 시간 내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오늘 아침에 보합권 정도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고, 오전장에는 0.7%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에 붙이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일의 오후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요. 전일도 장중에 1%대 강세를 보였다가 거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가 다시 또 1.3%까지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미국 시장의 강세나 이런 부분들은 전일 오후장에 반등을 하면서 좀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승폭을 축소하고 하락 전환했던 부분이 아쉽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달러와 강세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환율이 사실 오늘 장중에 1413원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1426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환율이 1413원까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변수,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좀 환율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달러와 강세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의 기조가 좀 심해지면서 시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던 그런 모습인데요. BOJ 쪽에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BOJ 쪽에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달러와 강세 한 가지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10.1%로 지난달 발표되었던 9.9%나 예상치 10.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영국의 물가 지수가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모습, 높은 영국 물가 지수에 대한 여파로 파운드화가 약세폭을 확대하면서 달러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주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좀 시장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번 주까지 움직임을 보다면은 사실 오늘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9월 30일의 저점과 지난주의 저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쌍바닥 정도가 형성이 되는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뭔가 61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려는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최근에 시장은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을 보인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베이지북이라던가 또 테슬라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해외 쪽에 눈을 돌려서 시장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좀 그런 우려감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9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 경제 지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경제지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도 또 이제 국내 주주 시장에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좀 악재들이 또 연이어 나오면서 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악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0.5%대 하락에 그쳤다고 본다면은 뭐 시장이 좀 이제 정말 악재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쌓였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점은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또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9월 29일 이후에 연속적으로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점들도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서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조금 조회수 같은 게 미달하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미달한데 그래서 좀 방송을 좀 그래도 저녁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근데 또 이제 좀 정말 코로나가 풀리고 하다 보니까 좀 저녁 때 좀 일정들이 많네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최대한 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보면은 금융주들의 강세가 좀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강세 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KB금융이 오늘 1%대 강세를 보였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꿋꿋하게 0.8%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2%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121선까지도 회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충분히 121선대까지 5만원대까지 좀 추가적으로 뭐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은 정말 안정적인 실적 그에 따른 고배당 관련한 이런 좀 금융 지주사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예대 마진 측면에서 요즘에 금리 인상했지만 뭐 예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대출 금리가 훨씬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만큼 은행은 실적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은행주의 투자에 대해 그런 이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신한지주, 기업은행, 뭐 KB국민은행, 뭐 다들 마찬가지로 이런 예대마진 증가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믿을 거는 실적이고 믿을 건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는 당연히 KB금융이기 때문에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험 쪽도 마찬가지죠.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 보세요. 오늘 또다시 1.5% 상승을 하면서 3만원대까지도 33,000원대까지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금융주 결국은 보험주 금리 인상 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은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무슨 레고랜드가 부도를 났고 또 이제 뭐 퇴근하는 길에 봤더니 그래도 뭐 내년 1월달 정도에 해결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좀 롯데그룹 쪽에도 좀 좋지 못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상장은 안 됐죠. 뭐 그렇지만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금호석유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만 3% 빠졌다. 그 부분은 이제 롯데만의 좀 개별적인 이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왜 롯데케미칼만 많이 빠졌을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도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내일도 좀 좋은 시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